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비례가 키운 비례회의론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비례대표 의원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나 봐요. 네, 한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51.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여론은 17.9%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폐지 여론이 높은 건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입성 이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입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선 때마다 각 당은 여성이나 탈북자,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업인이나 시민단체인 또 소상공인 같은 다양한 직능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영입해서 비례대표로 내세우죠. 이 개인 한 명의 입법기관으로서 약자들과 직능을 대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한 연구팀이 21대 국회의원의 표결 성향을 분석한 연구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각 당 비례대표들이 조금 더 극단적인 표결 성향을 보인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양극단, 보수 진보 양극단의 비례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연구팀은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당론을 더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재선을 노린다면 일단은 지도부의 공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도부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를 수행한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서 지도부의 행동 대원화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의 경우는 상대 후보가 없으니까 당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21대 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을 좀 돌아봤을 때요. 일단 윤미향 의원, 시민사회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가 됐는데 막상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 등이 문제가 됐죠. 또 21대에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기억나실 텐데요. 이 각 당에서 사연과 인지도를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정작 인물 검증에는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비례가 키운 비례회의론의 느낌표는 혜택이 주어진 이유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치열한 지역구 선거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회 입성의 문턱이 낮은 비례대표 의원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라는 의미란 점을 새겼으면 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